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뭘까요? 몸이 아프지 않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몸에 비밀스러운 부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지만 다행히도 조금만 신경 쓰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강조하는 꼭 관리해야 할 건강 비밀 부위 10곳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각 부위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 혀. 혀는 단순히 맛을 느끼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혀 색깔이 유난히 하얗거나 갈색을 띠고 있다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혀 표면에 갈라진 흔적이 있거나 심한 구취가 난다면 구강 건강이나 위장 건강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혀가 유난히 붉은데 이게 단순히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비타민 B 부족을 의심할 수 있어요. 또 혀에 하얀 막이 자꾸 생긴다면 곰팡이 감염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혀가 울퉁불퉁 갈라져 있다면 이는 만성적인 탈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혀의 가장자리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변하거나 치아 자국이 남아있다면 간 기능이 저하된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하루에 2~3번 정도 부드러운 칫솔이나 혀 클리너로 혀를 닦아주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유산균을 포함한 식단은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장 건강까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만약 혀의 색이나 표면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상하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둘째, 겨드랑이. 겨드랑이는 땀샘이 많고 피부가 접히는 부위라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입니다. 겨드랑이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단순한 채취가 아니라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암모니아 같은 톡 쏘는 냄새가 난다면 신장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겨드랑이 땀의 냄새가 유독 달콤하게 느껴진다면 당뇨를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만약 겨드랑이에서 푸른빛이나 노란빛의 분비물이 나온다면 피부 감염이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드랑이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두꺼워졌다면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당뇨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예방하려면 매일 깨끗이 씻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해요. 특히 면 소재의 옷이 땀을 잘 흡수해주기 때문에 인공 섬유보다 건강에 더 좋습니다. 또한 겨드랑이 땀 냄새가 갑자기 심해졌다면 단순히 데오드란트로 해결할 게 아니라 병원을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는 게 좋아요. 특히 여성이 겨드랑이 부근에서 멍울이 만져진다면 유방 건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손톱. 손톱을 보면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손톱이 창백하면 빈혈일 가능성이 높고 검은 세로줄이 생기면 피부암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또 손톱이 쉽게 부러진다면 단순히 손을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양 불균형이나 갑상선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톱이 유난히 하얗다면 간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고 노란빛이 돈다면 곰팡이 감염을 의심해야 해요. 손톱이 갈라지고 부서지기 쉬운 경우에는 단백질과 철분이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손톱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움푹 파인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건선이나 관절염 같은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결책은 손톱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보습크림을 자주 발라주고 손톱을 너무 짧게 깎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단백질과 비타민 B를 충분히 섭취하면 손톱 건강이 개선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손톱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심해지거나 동반되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입술. 입술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체 부위 중 하나예요. 입술이 건조하고 갈라지면 단순한 계절 변화 때문일 수도 있지만 철분이나 비타민 부족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또한 입술색이 지나치게 붉거나 퍼렇게 변했다면 혈액순환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술이 갈라지면서 입꼬리가 짓무른다면 비타민 B 부족이 원인일 수 있어요. 또 입술이 지나치게 건조하고 자주 트는 경우에는 탈수나 영양 불균형을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입술이 지속적으로 하얗게 변하거나 갈색을 띈다면 간 건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해결책으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보습력이 높은 립밤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철분과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입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눈꺼풀. 눈꺼풀은 몸의 피로 상태와 건강을 반영하는 부위 중 하나예요. 눈꺼풀이 자주 붓거나 처지는 경우 신장 기능 저하나 갑상선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꺼풀 아래에 다크서클이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수면 부족뿐만 아니라 빈혈이나 혈액순환 장애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눈꺼풀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가렵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눈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붓거나 건조함이 심하다면 병원을 방문해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목은 갑상선과 림프절이 위치한 중요한 부위로 건강 상태를 잘 반영하는 곳이에요. 목 주변이 부어 있거나 결절이 만져진다면 갑상선 질환이나 면역계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목 한쪽이 붓거나 단단한 멍울이 만져진다면 림프절, 비대증이나 갑상선 결절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목의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검게 변한다면 당뇨와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과 림프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소에 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 발바닥. 발바닥은 몸무게를 지탱하는 부위이면서도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발바닥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갈라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나 당뇨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발바닥이 저리거나 따끔거린다면 신경계 문제일 수 있으며 발 뒤꿈치가 지속적으로 갈라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보습제를 사용해 발을 관리하고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마사지하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귀는 단순히 듣는 기능뿐만 아니라 신체의 균형과 혈액순환 상태를 반영하는 부위예요. 귀 주변이 가렵거나 붉어지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에서 지속적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혈압 문제나 신경계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귀 뒤쪽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림프절 반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귀지를 안전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귀에 이상 증상이 있다면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손목. 손목은 혈액순환과 신경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부위예요. 손목이 자주 저리거나 시큰거린다면 혈액순환 장애나 손목 터널증 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진다면 신경 압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손목이 붓고 열감이 있다면 염증성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컴퓨터 사용이 많다면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열째, 배꼽. 배꼽은 신체 부위 중에서 청결 관리가 중요한 곳이에요. 배꼽에서 악취가 나거나 염증이 발생하면 감염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꼽이 축축하거나 냄새가 심하다면 곰팡이 감염이나 세균 감염일 가능성이 있어요. 또 배꼽 주변이 붉어지면서 통증이 있다면 복부 내부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배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가렵거나 붓는다면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건강의 비밀 부위 10곳을 살펴봤어요. 혀, 겨드랑이, 손톱, 입술, 눈꺼풀, 목, 발바닥, 귀, 손목, 배꼽까지. 이 모든 부위는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들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혀의 색과 상태는 소화 건강과 영양 상태를 반영하며 겨드랑이 냄새는 신장 기능이나 당뇨와 연관될 수 있어요. 손톱은 빈혈이나 영양 부족의 지표가 되고 입술의 변화는 혈액순환과 비타민 상태를 알려줍니다. 눈꺼풀은 신장과 갑상선 건강을 나타내고 목의 변화는 림프절과 갑상선 이상을 시사할 수 있어요. 발바닥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저린다면 혈액순환이나 신경계 문제를 의심해봐야 하고 귀의 가려움이나 이상 증상은 혈압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손목의 저림과 통증은 신경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배꼽에서 악취가 난다면 세균 감염을 의심해봐야 해요. 이처럼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첫걸음이에요. 단순한 증상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작은 변화들을 체크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위해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